우리가 항상 얘기하지만 서로 이렇게 친해서 그렇지 둘이 싸웠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끔찍해, 그죠? 그러니까 좋잖아. 그렇죠. 네. 우리 절대로 사이 나머지면 안 돼요. 저희끼리 싸웠으면 진짜 죽을 때까지 싸웠어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어서. 여러분들도 비슷합니다. 저희가 한 편이어서 그렇지 제가 이명박 대신 이재명 쫓아다녔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려고 그랬어. 제가 이명박 박근혜 죽이려고 그래서 그렇지 주진우 죽이려고 그래서 어떻게 됐겠어요? 내가 뭘 안다고요? 내가 뭘 어쨌다고? 아니, 여기는 공인이고 저는 기자잖아요. 똑같잖아. 뭐가 똑같아요? 기자도 공인이지. 이거 큰일 났네. 그래, 하지 말자고요. 네. 정말 다행스러운 거는 주진우 기자와 이재명은 가깝다는 사실이죠. 정말 생각을 때마다 감사합니다. 사실 요새는 조금 서운해진 게 제가 이명박 각하를 쫓아다니느라고 여기 그 이 시장 때문에 이 시장을 지금 제가 좀 못 보고 있는데 오랜만에 뵙습니다. 저수지 게임 있잖아요, 저수지 게임. 그거 많이 다운받아 주세요. 요새는 이제 길에서 잘 못 보고 다운받아서 볼 수 있는데 그 1,600원이에요? 얼마야? 아니, 그거 말고 책 얘기. 책. 저수지를 이명박 찾아라. 저수지를 찾아라. 저수지를 찾아라. 네. 제가 이번 휴가 때 그 책 사서 봤는데 저희 안 그래도 한번 올리려고 독후감. 여러분도 한번 저수지를 찾아라 한번 보시죠. 네, 제가 이런 얘기 때문에 온 건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저는 MB를 감국에 보는 게 내 꿈 중에 하나인데. 박근혜는 오죠. 얼마나 살지가 문제긴 하지만 지금 죄 짓고 벌 받지 않은 사람이 딱 하나 있어요. 첫 번째가 이명박인데 저는 엄청난 많은 죄를 지었다고 확신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을 감옥 보내는 거 하나 하고 두 번째는 전두환이죠, 전두환. 전두환을 잡아서 엄하게 한번 처벌하는 거예요. 이게 전두환은 사실 더 큰 죄를 지었죠, 그죠? 최근에 나온 자료들 보면 이게 말이지 정말 사람 쏴 죽이려고 작정하면서 경찰 기록 조작하고 자꾸 나오더라고요. 사람을 죽여가면서 권력을 탐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절대로 용서하면 안 됩니다. 아시는 분들이 생각해요. 근데 그 이명박을 열심히 조사해서 제가 존경합니다. 이명박의 무상급식이 거의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오늘 겨울에는 무상급식을 시킬 생각이에요. 이명박을 일단 큰 차에 태워서 구치소로 보내면서 저희 모두가 이렇게 즐거워하고 행복해야 하는 그런 겨울을 꿈꾸고 있습니다. 멀지 않았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떡 돌린다는 얘기 많이 했죠. 뭐 어떻게 하면 떡 돌린다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네, 떡 돌리죠. 이명박 감옥 가면 떡 돌리자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떡 한번 돌리는 거예요? 제가요? 열심히 돌서 다니시니까 물에 보는 거예요. 아니 제가 열심히 했는데 떡까지 돌려야 되더라고요. 우리끼리 돌리죠. 그때 그러면 우리끼리 모여서 떡 돌리자고. 네, 떡 돌리고 파티를 한번 하시죠. 네. 그러시죠. 다음 4차 이 퀸카페는 그러면 이명박 구속 기념 떡 돌리기 대회. 자, 이명박 계속 이명박만 나와. 이재명으로. 이재명 안 해도 돼. 죄송해요. 요새 재밌자 모인 거지 뭐. 자다가 일어나도 저는 이명박. 너무 이명박만 나와요. 저는 그분이 나중에 이재박 뭐 이런. 저는 그분이 너무 좋아요. 네. 자, 이재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이재명과 친구들이 모인 그런 자리입니다. 이재명의 친구들 그냥 이렇게 둘러봐도 젊은 분도 있고요, 나이 드신 분도 있고요,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같이 오신 분들도 있고요, 애인하고 같이 오신 분도 있어요. 주로 여자분이 좋아하셔서 남자가 쫓아왔을 가능성이 커요. 네, 좀 아까 그렇더라고요. 네, 어떤 친구들입니까? 네, 일단 저희가 이제 SNS, 트위터, 페이스북 보는 대로 트위터, 인스타그램, 카카오 스토리, 그다음에 페이스북 페이지 이 친구들인데요. 사실 이제 세상이 이 정보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나쁜 특정 소수가 그러니까 다수의 선량한 약자들을 지배하는 수단이 원래 정보를 조작하는 거죠. 그렇죠. 언론을 통해 정보를 조작하는 건데. 언론을 통해서 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이제 이겨보자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SNS를 많이 활용하고 SNS에서 우리가 아는 정보를 전달해주는 친구들이죠. 정보도 만들어주고 전달도 해주는 뭐한 100만에서 200만 가까이 될 텐데 네. 그 친구들입니다. 우리가 이 나라를 제대로 된 공정한 나라, 공정국가 만들자고 같이 노력하는 그냥 SNS를 맺은 친구들. 그렇죠? 우리 모두가 친구입니다. 시장님이 그 트위터, SNS의 중요성을 여러 차례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사실 옛날에 안기부 애들이 어떻게 선거 때 그 운동을 했냐면요, 유인물을 만들어서 이렇게 뿌렸어요. 옛날에 홍사덕 의원이라고, 그분이 그 박근혜 대통령 굉장히 친하신 분이었는데 그분 아파트 앞에다가 이렇게 유인물 뿌렸어요. 홍사덕이하고 어떤 여자하고 바람 폈대. 그런 걸 유인물을 뿌렸어요. 선거 전날 뿌리고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다음에 막 벽보 붙이고 다니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벽보 붙이고 유인물 뿌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터넷에서 그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박근혜 군은 열심히 법원도 해킹하고, 이명박의 그 새누리당은 한나라당이었습니까? 그때 선관위도 디도스로 공격하고 그런 애들이었어요. 근데 인터넷으로 그랬는데 그나마 깨어있는 시민들이 이 SNS 상에서 여러분들이 깨어서 언론을 질타하고 정치인을 질타하고 그래서 여론이 제대로 가고 있고 똑바로 가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그거에 대해서 계속 강조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결국은 이제 정보의 왜곡을 막고 이제 우리가 주장하는 또 우리가 알리고 싶은 사실들을 SNS를 통해서 전달했는데 사실 이제 정치인 이재명이 이 자리에 온 힘은 사실 여기 계신 우리 친구들 때문에. 그렇죠. 네. 네. 정말 특별히 그 SNS 상에서 이 여론을 주도하고 SNS를 이끌어 가서 성남의 이재명이 대한민국의 이재명.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정치사에 없던, 제가 그저께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 말씀이 이거 연구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대한민국 정치사에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정치학적으로 좀 이해가 좀 쉽지 않다. 조그마한 소도시 자치단체장이 갑자기 이렇게 정치 지도자급으로 평가받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게 왜 가능했느냐.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도 그랬죠. 정보를 지배하는 자가 세상을 지배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나쁜 짓 하자고 한 일 없고 정말로 우리가 공정한 나라, 예를 들면 모든 사람이 기회를 공평하게 가지는 제대로 된 나라 만들자라고 하는 꿈은 모든 국민이 가지고 있는 건데 그 꿈을 모아서 같이 이렇게 전달하면서 결국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죠? 우리 친구들의 힘으로 여러분들한테 정말로 고맙게 생각하는 것처럼 결국 힘은 정부에서 나오고 그건 결국 이제 개인의 힘이 생각보다는 강한 시대가 됐다. 네. 하기 따라서 이재명 하면 사이다. 이재명 하면 세죠. 직진. 그런데 이재명의 친구들도 세요. 일단 손가락 혁명도 세 거칠어. 네네네. 이 부분은 그래서 싸움도 인터넷상에서 싸움도 마다하지 않아. 이거 어떻게 돼? 네. 그 사실 이제 여기 우리 친구들 중에 이제 억울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소위 이제 우리가 처음으로 이제 손가락, 정보 전달의 중요성, 스마트폰을 이용한 정보 전달이 중요하다고 해서 손가락이라는 개념을 만들고 또 우리가 꿈꾸는 세상은 혁명적인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고 해서 손가락 혁명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붙였었는데 이게 어느 순간에 좀 왜곡되기 시작했어요. 왜곡된 것이 내부에 대한 공격을 하는 사람들이 쓰는 단어가 되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정치는 우리 예를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는 작은 차이를 좀 서로 용인하고 좀 같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작은 차이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약간 어쩌면 우리라고 불리기 어려운 우리 범주가 아닌 외부에서 우리 범주로 들어와서 예를 들면 손가락 혁명의 이름으로 우리 내부를 공격하는 일이 많이 벌어졌죠. 그래서 내부의 분열의 상징처럼 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정치란 내부는 경쟁이라 해야 되고 전쟁이 되면 안 된다. 우리 내부의 작은 차이들을 지나치게 침소봉대에서 공격하고 갈등을 격화시키면 우리가 역사적으로 맨날 듣는 것처럼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 작은 차이들을 용납하지 못하고 그 차이에 집착해서 결국은 자해를 하는 거예요. 우리 내부를 공격하는 일이 벌어지는 그 문제들이 있었는데 이걸 이겨내야죠 이제. 네. 그래서 현재 손가락 혁명이라고 하는 우리가 썼던 한때 수단들이 좀
어쩌면 좀 악용되고 또 왜곡돼 있기 때문에 이제는 좀 털어버리면 좋겠어요. 어떻습니까? 다 같이 가야죠. 성남의 이재명이 아니라 SNS의 이재명이 아니라 경기도의 대한민국의 이재명입니다. 자,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옆에 걸리자 그렇게 생각되고 그런 게 있으면 좀 뭐 마음에 안 드는 애들이 있고 그럴 때마다 이명박을 생각하세요. 그러네. 정말 이 진짜 중요한 네, 얘기예요. 무궁무진해요. 이게 아이고 욕할 것도 많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해야 될 진짜 정말로 이건 적, 그러니까 경쟁을 하는 상대가 아니라 제거해야 될 적들이 진짜 악들이 있어요. 근데 이 악들, 거악들이 있는데 이 거악들을 상대하게 하면 우리 내부의 작은 차이들, 작은 갈등들, 작은 섭섭함들 이걸 못 이겨내고 그냥 안에서 적전 분열하고 있는 거죠. 싸우고. 저는 이재명이 그런 진짜 적폐, 진짜 악의 축들을 싸우는 그 선두에 섰으면 하고요. 이 손가락 한 명당 그리고 트윈카페가 그 역할을 해줬으면 합니다. 여러분이 해줬으면 합니다. 저 이재명 시장의 친구분이 오셨어요. 네, 친구 아니고 형님? 형님이에요? 네, 조홍천 의원님 모시겠습니다. 네. 저희가 사법연수원을 같이 다니는 분이신데 보시는 분이 나이도 하나 더 먹으셨고요. 학번도 하나 많고. 아니 뭐 나이 하나 더 많은 게뭔 자랑이라고. 의원님 인사부터요. 비싼 거예요. 예, 남양주가 국회의원 조홍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바로 얼마 안 되는데 한강 딱 건너왔습니다만은 여기 와서 우선 정말 무작정 상경한 것처럼 어마어마한 시선에 놀라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열기에 놀라고 그리고 이 시장님 우리 주 기자 저 날씬한 배를 보고 놀라고 여러 번 놀랍니다. 3번 놀랐네요. 조홍천 의원님입니다. 박수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의원님 저희 조금 앉아서 이어가겠습니다.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법연수원 동기세요? 네. 몇 년도였습니다? 우리가 87년부터 89년까지. 네. 87년부터 86년도에 시험이 되고 네. 87년에서 9년까지. 네. 그리고는 시장님은 변호사로, 네. 의원님은 검사로 예. 시작합니다. 그때 이재명 시장 공부 안 했어요. 어땠어요, 저? 네? 특이했죠. 예. 공부 안 하고 말 안 듣고 수업 잘 안 들어왔죠. 수업은 들어왔어요. 그래요? 왜냐면 와야지 또 사람들 엮어가지고 얘기도 하고 또 뭐 술도 먹으러 가고 하니까 여기서 사람 엮어서 계속 풀고. 네. 어쨌든 공부 안 했어. 그때부터 과목보다는 우리나라의 현재와 장래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어요. 조홍천 의원도 그렇게 공부 열심히 아니 제가 볼 때는요, 우리 조홍천 의원은 좀 했어. 되게 유명했는데 정말 공부 열심히 했어요. 그렇지. 네, 진짜. 네. 그래 봤자 비슷했어요. 너 내가 열심히 하고 건데. 다시 배우지 나왔어. 공부 잘하셨어요. 의원님 지역구가 여기서 그렇게 멀진 않죠? 예, 뭐 한 30km 정도? 네. 그래서 성남은 가끔 오십니까? 여기 저 분당에 우리 저 부모님이 계십니다. 아, 예. 성남이 오면 이 남양주에 계시다 이렇게 성남 근데 남양주도 좋아졌던데요. 남양주가 면적이 서울시의 약 68% 되는데 서울에 붙은 쪽. 네. 그러니까 뭐 별내라든가 진접이라든가 뭐 다산 신도시 이쪽은 괜찮아요. 근데 저희 갑구는 희한하게 갑구가 좀 먼 쪽이에요. 가평 쪽인데 아직도 개발 여지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전철 타면은 한꺼번에 서울 못 갑니다. 아 그래요? 예. 네. 근데 여기 성남 오면 성남이 저는 올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거든요.
판교 그리고 그 분당 주변에서 이렇게 계속 개발되고 좋아지는 모습을 보고 그러면 이 시장님이 조금 하긴 잘한 것 같아요. 아 글쎄 말이에요. 나 참 신기해. 너무 잘해요. 예. 그 시장님이 언제 성남에 이렇게 오셨죠? 저는 76년에 왔죠. 76 76년에 초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이틀 후에 이사를 왔죠. 일로. 네. 그래서 터를 여기서 잡으셨어요. 그렇습니다. 76년 2월 26일 날 이사 왔던 거예요. 네. 성남시장은 또 그냥 성남시장이 아니라 바깥에 내놓는 정책이 이게 경기도 그리고 어떤 때는 뭐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그런 정책도 내고 뭐 계속 아이디어가 나오는데 그 아이디어의 이 도구 그 원천이 뭐예요? 개인적 경험이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네. 예를 들면 뭐 아이디어들은 많이 제공되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예를 들면 국민들이 또는 대중들이 공감할 아이디어를 찾아내는 게 중요하거든요. 많은 중에 어떤 걸 고르느냐. 근데 결국 그건 경험인 것 같아요. 정말로 절실하게 느끼는 게 뭘까? 네. 적은 돈으로 크게 만족할 만한 일들을 찾아내는 게 중요한데 그건 제 개인적 삶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 삶. 네. 옛날에도 말하기 좋아하셨죠? 아니요, 저는. 말하기 좋아했죠. 아니 그러니까 친한 사람들하고 네. 이렇게 뭉쳐 다니고 네. 뭐 그렇게 여러 사람들하고 제가 생각해서 그렇게 사실 내성적인 예, 뭐 내성적이었다기보다 지금 사람들 많이 가렸어요. 윤석열 지검장이 예전에 한 얘기가 있는데 이재명 시장은 와서 재판을 안 하고 재판장과 그리고 그 다른 증인들 앞에서 연설을 하더라고요. 계속. 그래서 저 사람 재밌는 사람이다. 정책에 대해서 계속 설득을 하고 있더라요. 네. 법정에서? 네. 나는 윤검사가 생각이 안 나는데. 저희 동기가 네. 뭐 정치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네. 근데 우리 이재명 시장님 계시고 뭐 저 있습니다. 여기까지 뭐 그런 대로 하는데 김진태도 우리 동기야. 괜히 말로해 그거를. 그분 어떠셨어요? 착했지. 엄청 착했지. 전혀 모르겠어요. 그지요? 엄청 착했지. 그분이 낙검수 빠였어요. 지금도 착한데 법상이 마이크만 딱 잡으면 변신해. 정의 이름으로 널 용서치 않겠다가 아니고 네. 불의 이름으로 널 용서치 않겠다가 딱 바뀌어. 근데 와. 근데 착한데 마이크만 잡으면 변하면 그게 나쁜 사람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호랑이 등에 올라타가지고 지금 내릴 수가 없는 것 네. 같아요. 그런 네. 측면인 것 같아요. 예. 네. 원래는 그분은 사실 다른 줄을 섰으면 거기에서 또 맨 앞에서 제일 크게 외쳤을 사람이에요. 박 전 대통령 프랑스 갈 때 그때 수행의원으로 한번 따라갔다가 갑자기 이제 그쪽으로 꽂혀가지고 네. 아무도 안 쳐주는데 혼자 친박인 척이었죠. 지금 친박의 핵심으로 지금 핵심은 아니야. 자발적 호의. 그래서 지금 조원진이랑 서로 지금 경쟁을 하는데 네. 굉장히 재밌네. 아니, 동기니까 좀 말리시지 그러셨어요. 아니 뭐 저 개인적으로 식사도 하고 얘기도 하고 하는데 참 착해. 그럴 땐 또 착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근데 마이크만 잡으면 저러니까. 마이크를 잡으면 뺏으세요. 못 뺐지 그걸 어떻게 뺐습니까? 그래서 이제 같이 고함 지르고 하면 또 권성동이 또 편파적으로 진행하고 그러면 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조홍천 의원님 말씀 맞는 게 저는 김진태 의원에 대한 사법연수원 2년 동안 아무런 기억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조용했던 거예요. 너무 착해. 네, 공모했던 거예요. 착하대. 착한 건 조홍천 아니잖아요. 의원님은 내가 알거든요. 네. 아는데 김진태 의원한테 전혀 본 기억 없어요. 그때는 동기가 몇 명이나 됐습니다. 그때 293명인가 그랬죠 우리. 근데도 그렇게 조용했어요. 전혀 몰라요. 권성동 의원은 11. 저 우리 하나위. 하나. 선배 선배. 네, 대학교 하나. 선배. 그럼 또 같은 고시원에서 공부했죠. 그렇죠. 그 얘기 하지 마세요. 야, 참 이상하다. 저도 권성동 의원하고 개인적인 뭐가 좀 있거든요. 의원님, 근데 오늘 여기 왜 오셨어요? 사실은 한 달 전에 우리 지역에서 당원 행사가 있었어요. 그때 우리 시장님 한번 오셔가지고 저희 당원들한테 좋은 말씀 한번 좀 해주십시오 부탁을 드렸더니 흔쾌히 그때 승낙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당원들이 너무 좋아하고 또 막 뿌듯해하고 하는 걸 막 느꼈었는데 또 이렇게 좋은 행사 하신다고 하면서
여기 한번 조인할래라고 하셔서 부탁해서 부탁. 예? 뭐 우리 지역도 와주셨는데 라고 했는데 이렇게 큰 파인 줄 몰랐어. 그래요? 예. 오늘은 좀 그 조용하게 점잖게 가신 거예요. 예. 근데 더 뜨거워요. 네. 아유 어마어마합니다. 네. 이재명 네? 뭐 하기로 했다고요? 품격 있게. 품격 있게. 조용히 해주세요. 네. 아니 근데 제가 여기 온다고 하니까 네. 우선 우리 당원 단톡방에서 너 거기 왜 가냐 라고 막 그냥 씹는 분이 좀 몇 분 계시고 네. 또 트윗에서 욕을 좀 많이 한다고 들었어요. 그래요? 일부러 안 봤는데 아까 잠깐 말씀하셨죠? 그 조금의 차이 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다툴 대상은 딴 쪽에 있는데 네. 이명박. 거의 똑같은 네. 요 차이에 그냥 천착을 해가지고 끝까지 그렇게 하는 거 저는 좀 별로 동의하기 힘듭니다. 사실 저희 지금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청와대가 바뀌고 대통령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바뀐 게 별로 없어요. 그렇죠? 이 땅의 메인스트림들은 아직도 그대로예요. 예, 그렇죠? 예. 의원님이 보기에도 지금 개혁으로 그리고 이 대한민국이 더 가야 할 길이 멀지요. 청와대하고 장차관만 바뀐 거예요. 네. 예. 다른 안 바뀌었습니다. 장차관도 몇 명만 바뀌었어요. 사실은. 그리고 거기에 있는 생각해 보십시오. 4대강을 파던 그 환경부의 공무원들, 그 사람들, 교수들, 거기에 부역했던 사람들 다 그대로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국정교과서 역사 교과서 국정화 만들었던 그 공무원들 그대로 있어요. 재경부 그대로 있습니다. 국정원 그대로 있어요. 한두 명. 군인. 네. 군 맞죠? 그대로? 네,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가야 할 길이 아직 많이 남아 있어요. 이명박 얘기를 제가 그렇게 하고 다니고 노래를 부르고 다녔는데도 한 마디도 안 써요. 그러다 김성주 한 마디 했더니 400개를 쓰고 있어요. 자, 아직 가야 할 길이 멉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차이에 대해서 이재명이다, 조홍천이다, 누구다 이 얘기를 할 때가 아니고 아직은 개혁을 위해서 몇 걸음 걸어가야 할 때입니다. 그렇습니다. 의원님. 아직 멀었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실은 뭐 이런 표현이 너무 과해서 그러긴 한데 우리가 이겨내야 될, 극복해야 될 상대는 좀 멀쩡하죠. 근데 작은 우리 내부의 차이들 이걸 이겨내야 되고 저는 우리 사회에 우리 진영이 이겨내야 될 과제가 두 개가 있다고 봅니다. 이 두 개. 어떤 거냐면 국민들이 진짜로 믿어요. 진실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아니죠. 첫째가 진보는 깨끗한데 무능하다. 이 보수는 부패하긴 한데 유능하다. 요 프레임이 사실 국민들이 볼 때는요, 무능한 것보다는 그래도 무슨 먹어도 유능한 게 낫지 않나 이렇게 해서 결국은 보수를 지지하게 만들고 또 한 가지 이러겠죠.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는 거죠. 이게 실제로도 그런 측면이 있어요. 진보들은 분열하는 게 당연하다. 작은 차이를 용서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그게 마치 순수한 것처럼. 근데 실제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자중질환이 벌어지죠. 그래서 진보가 유능함을 보여줄 필요가 있고 진보도 작은 차이를 이겨내고 단결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진짜 중요하죠. 지금 그때인 것 같습니다. 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명박한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박근혜한테 지배받았어요. 지금 생각해 보세요. 드라마 보고 주사 맞고 드라마 보고 뭐 했어? 조작하고. 이명박은 뭐예요? 땅 파서 돈 벌고, 석유 사온다고 돈 벌고, 그다음 무기 팔아서 돈 벌고, 그런 애들한테, 가장 비열한 애들한테 지배받았지 않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밉고 싫고 그래가지고. 근데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적이 막 욕하면 그래 저놈들은 그러니까 일배잖아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데 옆에서 옆에 놈이 욕하면 못 참겠는 거 있잖아요. 못 참겠어 나도. 원래 근데 당연한 거예요. 아니 지나간 여자가 욕하면 괜찮지 뭐 상관은 거예요. 집에 같이 입을 쓰는 사람이 욕하면 열박 받는 거죠. 그래서 적절치 않았습니다. 선언하라 그지? 네. 근데
그거 정말 중요해요. 우리 이제 동지들끼리, 우리 같이 가야 될 사람들끼리의 감정적 표현을 정말로 절제해야 됩니다. 제가 저번에 경선 때도 이런 부탁을 많이 드렸잖아요. 결코 허위 사실을 얘기하면 안 된다. 두 번째, 예의를 갖춰야 된다. 세 번째, 모욕적 표현을 하면 안 된다. 경멸하거나 모욕적인 표현. 문제를 지적할 때는 최대한 예의를 갖춰서 팩트에 기초해서 겸손합니다. 저도 인간인지라 사실은 대법원 국감이 그저께였고 그저께의 전날 밤에 우리 당협 단톡방에 저를 왜 성남 가느냐고 해서 어마어마하게 시도했어요. 막 부르르 떨리더라고요. 왜냐하면 데피니션을 자기가 그냥 다 내려버려요. 결론을. 근데 너는 왜 그러냐. 그게 저도 반박을 하고 싶잖아. 그게 12시쯤 넘었는데 빨리 자고 내일 아침에 맑은 정신으로 가야 되는데 야 이거 한번 붙을까 싶다가 밤에 야 이거 어떡하려 그러는데 십자군이 막 뜨더라고요. 떠가지고 카바 쳐주고 의원님 빨리 주무시고 내일 국감 가라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가구처럼 믿고 끄고 잤는데 그 카바 안 들어왔어. 나 분분히 떨었어. 왜 우리끼리니까 너무 상처를 받는 거야. 우리끼리 그러니까 제발 이런 거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 아직 싸울 대상이 너무나 강국이 남아 있는데 왜 이런지 모르겠어. 특별히 근데 이런 대화가 이렇게 진행되려면 그 세력이 일단 기본적으로 잘 조직되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주류여야 돼요. 자신감이 있으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시장님 자신 있는 것 같아요. 내년 선거. 여하튼 저는 모든 선거는 선거 결과 자체보다는 우리가 과정이 하나를 보기 때문에 과정이 뭐가 중요해? 최선을 다하면 결과가 좋습니다. 그래요? 그럼요. 결과를 연연하면 결과가 안 좋아. 의원님 작년에 선거 처음 치러보셨잖아요. 네. 그리고 뭐 선거를 나오겠다, 뭐 총선에 나오겠다 끝까지 준비하지 않고 그쵸? 2주 전에. 네. 정권 창출을 위해서 보태겠다고 왔다가 네. 오 하고 끌려왔잖아요. 그쵸. 근데 선거 치를 때 어떠셨어요? 재밌더라고요. 그래요? 처음에는 좀 하다가 한 이틀 하니까 재밌어가지고 근데 그 의원님 조선치고 율동도 되고 또 뭐 다 돼요? 아니 감사합니다. 재밌었어요? 아니 근데 율동은 요번에 이제 대선 그 공식 선거 첫날이 언제였더라? 4월 언제였더라? 그날 하필이면 우리 문통께서 대구에서 했어요. 공식 선거 운동 최초로. 네. 근데 TK 출신이 없잖아 우리 당에. 네. 알아보니까 이재정 혼자 간다는 거야. 네. 야,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근데 아침 또 그날 새벽에 보니까 비가 엄청나게 왔어. 이건 내가 가야 되겠다. 불러지도 안 내려갔다고. 그래서 썰렁하게 하고 난 다음에 문통 먼저 떠나고 뒤풀이 하는데 나도 같이 떠나는데 이재정이 잡아가지고 춤추자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그냥 춤을 추게 됐습니다. 이재정. 이재명 알죠? 제 변호사. 이재명과 좀 격이 다른 사람이 있어요. 네. 이재정은 걸리면 춤춰야 돼요. 그 아니, 변호사 시절엔 그렇게 춤추러 다녀가지고 진짜? 그러면 제 변호사 유언비 아니죠? 아니에요. 아 그래서 요즘 그렇게 또 포동포동하게 올랐나? 요즘 못해가지고? 그런 얘기 안 돼. 아니 큰일 나네. 안 미안해. 돼요. 이재정 변호사 제 변호사였어요. 제 그렇죠. 구속영장 청구되고 그랬을 때도 항상 제 옆에 있었던. 다음에 나 친구 되면 부탁해. 제 변호사 출신 정치인이 몇 명 있는데 진선미, 박주민, 이재정. 완전 뭐 대단한 사람들이구나. 제 판사들도 아니 대단. 나한테 왜 부탁 안 했어? 누구요? 나한테 왜 부탁 안 했어? 시장님? 뭐 제가 알아서 할게요. 자, 완전 무시하는데? 시장이 별거 없는 걸 알아봐. 아니 그게 아니라 시장님이 시정하세요. 자, 질문 몇 개 제가 배달하고 가보겠습니다. 시장님 동상이몽은 더 하십니까 이제? 안 합니다. 이제 안 하죠. 충분히 뭐 원래 이제 12번 뭐 예정돼 있었고 네. 또 16번 늘리려고 그러다가 네. 그렇게 안 한다고 그랬는데 그렇죠. 어떻게 해서 11번에 끝냈습니다. 반응이 폭발적이어서 놀라셨죠? 처음에는 욕 먹어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처음에 왜? 완전히 뭐 한남에다가 그다음에 가부장 네. 또 그냥 약간 우리 쪽 편을 든다 싶으니까 지금 제 아내 보고 된장녀 막 이러고 처음에 한 서너 번은 욕을 엄청 먹었는데 그러다 5-6번 넘어가면서 이게 전환이 됐더라고요. 네. 너무 인기가 좋으니까 또 중단을 하게 됐어요. 시장님의 인기는 별로. 아니 그만해 이제 그만합시다. 네. 사모님의 인기가 훨씬 높으니까
그렇죠. 가정의 평화를 거의 지키기 질문이 다 그거예요. 다 텔레비전 얘기예요. 자, 시장님 이런 자리 자주 만들어 주세요. 여러분이 원하시면 그냥 사실 오늘 자리는 제가 만든 거 아니죠. 여러분들이 회비 5,000원씩 내가지고 만든 자리인데 저도 이따가 5,000원 내고 갈게요. 만들어 주시면 저는 오라면 갑니다. 그래요? 나도 내야 돼? 아닙니다. 여기 출연료 주는 거 아니에요? 출연료죠? 출연료 저런 것도 줘요? 몰라. 자, 촛불혁명. 사실 촛불정신하면 이재명을 또 빼놓을 수도 없습니다. 촛불혁명 정부의 대업인 적폐청산의 첫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조 의원님.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적폐청산의 첫 과제. 우선 명명백백하게 진상이 밝혀져야죠. 그러니까 어떤 일을 했는가를 알아야지만이 거기에 대해서 제가 그 합당한 벌을 받게 하고 또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이유도 찾아서 그걸 방지하기 위한 그 제도를 만드는 거 이렇게 선순환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팩트 파인딩이 잘 안 됩니다 사실은. 네. 지금 검찰에서 겨우겨우 하고 있는 게 두 가지죠. 국정원에서 적폐청산 TF에서 갖고 오는 거. 네. 그 다음에 청와대 캐비넷에서 나온 거. 지금 두 가지예요. 네. 나머지는 다 지금 입 닫고 지금 다 숨어 있죠. 사실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근데 뭐 결국은 줄줄 나올 겁니다. 네. 예, 나올 거라고 보고요. 특히 우리 우병우 어저께는 또 판사한테 좀 홍구령 난 것 같은데. 네, 그 얘기할게요. 또 네. 우병우 전문가 조홍천 의원이십니다. 우병우는 어떻게 될까요? 예. 우병우요. 제가 다른 걸 하고 우병우 좀 구속돼야 안 되나 싶습니다. 예. 그거는 끝까지 할 겁니다. 그거는 의원님이 좀 책임지세요. 예, 예. 네, 이명박은 제가 할 테니 예. 우병우는 의원님. 또 있는 날 올 것 같습니다. 하여간에서 국민들 정신건강에 별로 안 좋아요. 그런 사람 자꾸 왔다 갔다 그러고. 맞습니다. 네. 적폐청산의 첫 번째 과제가 뭐라고? 저는 제자리로만 가자라는 거죠. 죄 지은 거에 대해서는 죄를 받는 게 당연한 것이고, 지금 적폐청산에 대해서 왜 적폐를 청산하겠다는 거냐고 싸우는 사람이 있던데, 저는 도둑놈 잡는 일에는 도둑놈밖에 화내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적폐청산에 화내는 기자들이 바로 적폐예요. 거기는 계속 겨냥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 가장 좋은 질문 나왔네요. 시장님, 주진우의 이명박 추격기 몇 건 사셨어요? 한 건 샀는데. 한 건 샀어요? 네, 더 살게요. 제가 잘못했어요. 네. 그러시면 안 되죠. 잘못했어요. 네. 의원님, 예. 네, 몇 건 사시나요? 한 5건 사겠습니다. 사겠습니다. 5건이요? 올해 후원금 얼마 안 들어와. 지금 돈이 없어요. 5건이요? 아니 그렇게 이렇게 스케일이 작으셨어요? 아니 그냥 나 장사하는 사람이야. 밖에 책 있대요, 밖에. 지금 셔터맨 일을 이어가고 계십니까? 아니요, 작년 11월 때는 망했어요. 망했어? 네. 아니요, 망할 가게는 아니었어요. 아니. 저도 가봤어요. 김영란 때문에. 망했어요? 진짜? 네? 예. 식당 망했다는 얘기. 식당을 하셨어요. 이게 이제 예전에 청와대에서 잘리시고. 이름이 좀 특이했지. 네. 그리고는 식당을 하셨는데 굉장히 그 좋은 재료를 퍼줘가지고 굉장히 미식가들한테 인기 있는 식당이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부끄럽고. 결국은, 제가 그래도 홀에서 서빙 볼 때는 손님들이 꽤 있었는데, 네. 저 의정활동 한다고 왔다 갔다 그러고 난 다음부터는 손님이 없어졌어요. 그 유명한 그 식당 이름을 가르쳐줘요. 별주부자. 지금 그래서 문 닫았습니다. 예, 작년 11월 달에. 또 열 그 생각은 없으시고요? 수틀리면 또 해야죠. 수틀리면 식당 한다. 좋으시네요. 예, 할 게 있습니다. 자, 이번에 출산 예정인 네 쌍둥이 예비 부부입니다. 어디 계세요? 네 쌍둥이? 네 쌍둥이를 낳았다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가지고 안 계신가요? 타 지역에 사는 친구들이 부러워할 만큼 지원이 좋다고 하지만 출산을 앞두고는 걱정이 됩니다. 여기 사시는가요? 그래서 다자녀 가족에 대한 지원이나 복지를
확대하실 계획이 있는지, 어떤 내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이런 자리에서 안 그래도 그 얼마 전에 새누리당 아니 요새도 자유한국당이지? 자유한국당에서 셋째 나면 1억 준다 이래가지고 네. 뭐 관심 가진 분이 꽤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지네들 많이 남는 막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맨날 그 무슨 우리 복지 정책 한다고 교육 30만 원 주고 좀 사주자 그랬더니 그거 반대하는 사람들이었는데 1억 준다 그러니까 그 관심 갖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반대했어요. 1000명만 이사 오면 성남시 망한다. 파산이다. 가용 예산이 1000억 정도면 근데 사실 이제 시간 예산이 조금 자긴 합니다만 결국 국가가 해야죠. 국가가 출산 양육 지원 다 국가에 좀 해야 되고 경기도가 좀 해주면 더 좋겠고. 네. 수호. 네. 성남에서 뭐든지 알고 하는 얘기예요. 네. 성남에서 사는 그 엄마들은 되게 행복하답니다. 경기도에 사는 엄마들도 행복할 거고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는 이건 제 질문인데 이게 제가 지자체장이거나 제가 돈이 있으면 저기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이 하나 소도비 경매에 나왔어요. 1억 달라고 해서 1000억이 조금 넘는데 저는 그걸 사고 싶어요. 시 예산으로? 네. 다음에 그게 더 오른다는 보장이 있는 거죠. 모르죠. 그리고 이거 레오나르도 다빈치 작품 중에 시중에 나와 있는 첫 번째 작품이고 유일한 작품이에요. 근데 그럼 삽시다. 그 예수의 그 그림인데 그 그림을 사서 갖다 놓잖아요. 그러면 그걸 보러 오는 사람들이 100만 명은 될 것 같아요. 그게 얼마인데? 되게 1000억이네. 1000억? 네. 근데 가요계에서 1000억이라며. 그러면 살리면 어떡해? 아니 뭐 손가락 걸면서 아니 좀 굶을 수도 있지 그림 보고 그러면 안 되나요? 그냥 1000억 정도 지방채를 발행해서 산 다음에 네. 서서히 갚아가면 되겠지. 그렇죠. 거기 또 미술관에 사람들이 많이 주진우 절대로 성남시에 시키지 맙시다. 아니 저는 그 그림을 보면서 요새 맨날 저녁마다 이거 누가 사야 되는데 누군가 저질러줘야 되는데 그거 괜찮죠. 그냥 해볼 생각이야. 자, 국가 단위에서는 뭐 푼돈이니까. 네, 할수 있을 생각해볼 것 같아요. 예. 아니 땅 파고 그리고 망한 회사에 사주는데 뭐 10조, 그럼요, 20조, 20조 막 110조씩 쓰고 그랬는데 그런 건 좀 다른 의미니까. 국가 단위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조은천 의원님이 정보통이세요. 그리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시는 부분이 많을 텐데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드물었을 거예요. 그거 물어보고 싶었는데 의원님 다스는 누구 거예요? 다스? 네. 그냥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네. 걔 거예요? 예. 맞습니까? 시장님 다스는 누구 거예요? 걔 거라면서. 걔 거랍니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여기 이거 걔 거. 의원님이 이제 의정 활동을 하면서 어떤 정책을 좀 펼쳐보겠다, 어떤 일을 조금 해보겠다 이런 생각을 하실 거 아니에요. 나는 이거는 하겠다, 우병 말고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지금 시장님 하는 자리 아니에요? 그런데 이 얘기를 하고 이렇게 제가? 네. 저는 뭐 별거 없어요. 그냥 나쁜 놈 떵떵거리지 못하게 하고 네. 그리고 의로운 사람들 기표고 살 수 있는 일단 그거밖에 생각 안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딱 그런 생각합니다. 지금 검찰이라든가 국정원 뭐 이런 쪽이 우리 정부를 아직도 조금 우습게 보는 것 같아가지고 그렇죠. 예, 그거 좀 딜 좀 드리고 네. 뭐 지금 그거밖에 생각 안 해요. 그렇습니까? 뭐 딴 거 정책은 딴 분 하시는 게 많으니까 네. 내가 뭐 나까지 정책을 의로운 사람 기표게 해준다면서 5건 산답니다. 다스 하니까 5개. 다섯 개네. 시장님, 네. 시장님 그 시장으로서 많은 일을 하셨어요. 많은 정책을 내고 자 경기도지사가 되거나 더 큰 역할을 맡으면 성남시장인데도 이만큼 했어. 사실 생각해 보세요. 성남시는
뭐 성남시만한 도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지자체도 많고. 근데 성남시장으로서도 이만큼 해서 대선 후보까지 갔어요. 유력한 대권 주자였어요. 자, 경기도지사가 됩니다. 네. 그리고 더 큰 꿈을 꾸면 뭘 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니까 가정적 질문들 별로 안 좋은데 네. 경기도지사가 되면 하고 싶은 거예요? 왜 경기도지사를 하셔야 됩니까? 뭐 저는 그렇죠. 저는 도지사든 시장이든 아니면 국회의원이든 대통령이든 그 하나의 수단이라고 봐요. 그 도구죠, 도구.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고. 근데 조금 더 큰 도구가 된 건데 뭐 경기도지사가 되건 제가 성남시장이 현재 상태에서든 꿈은 똑같습니다. 공정한 나라. 저는 불공정하고 타락한 세상을 좀 험하게 살아왔죠. 저는 개인적으로. 또 주변에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희망을 잃고. 저는 특히 자살자가 많은 게 너무 가슴 아파요. 1년에 15,000명 이상이 자살하는데 죽고 싶어 죽는 게 아니거든요. 사회적 타살이라고 부르죠. 죽지 않는. 희망이 절벽이라 죽죠. 죽음보다 더한 나쁜 삶이기 때문에 결국 죽음을 들어가는데 그렇지 않은 세상, 선량한 다수의 사람들이 자기가 노력한 만큼 대가가 주어지고 공정한 기회가 있다고 믿어져서 열정을 다하는 사회. 그래야 우리 다음 세대들도 희망 갖고 살 수 있게. 우리 아들 둘인데요. 우리 아들을 포함한 우리 다음의 젊은이들이 정말 결혼하고 싶고 애 막 팍팍 낳고 싶고 정말 가정 이뤄서 열정을 다해 살고 싶은 그런 나라 정말 만들고 싶습니다. 경기도지사라고 하는 권한이 생기면 훨씬 더 빠르게 더 많이 그 역할을 할 수 있겠죠. 그런 점도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이제 다 됐습니다. 질문을 하나만 받을게요. 딱 한 분만 받을게요. 오늘 그 이승환 씨 공연이 있대요. 자선 공연. 자선 공연이 있어요. 착하게 살자라고 저희가 공연을 해서 네, 올림픽공원에서 네. 공연해서 거기를 가야지. 그렇게 이름 짓는 사람들은 별로 착하진 않은 사람들인데 돈을 자선 공연을 해서 저기 심장병 어린이들한테 주는 그런 행사입니다. 그래서 가야겠네요. 네, 박수 한번. 자, 질문 하나만 받을게요. 제일 멀리서 온 사람 한 명 봤죠. 네. 멀리서 온 사람 중에서. 저 앞에 강진에서 오신 분이 있대요. 강진 드려야 되겠다. 강진. 네. 주시오. 어머님 신발 신으시고요. 네. 강진에서 오신 분. 앉아서 하셔도 돼요. 아니 쓰나 앉으나 똑같더라고. 어머님 강진에서 오셨습니다. 네. 왜 아침에 7시에 출발했어라. 여기 오시려고요? 그러지. 네? 이재명 보려고? 그러지. 저는 조 의원님 네. 아니라 다산하고 강진하고는 관계가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는 예. 사촌이요. 그럼요. 네, 다산 선생이 유배한 곳이거든요. 그러지. 강진이 없었으면 다산은 없어. 알았어. 그러자. 그런데 고맙습니다. 우리 이재명 시장님 그란에도 멋진 줄 알았더니 보기에 눈이 쬐끔이 없더라 하거나 똑같어. 그래도 옛날 것도 눈 큰 사람이 큰 일을 못해라. 이렇게 쭉 이명박인데. 아따 그 새끼는 나도 그거. 나는 그 쬐끔할 때부터 이렇게 그 이재명 시장 같은 그런 몰라 이제 속은 모르지만은 겉으로 저렇게 우리한테 잘하겠다 함께 그런가 보다 하지만은 이런 사람이 이 썩어가는 성남시를 건졌기 때문에 이 다음 선거에 저도 나옵니다. 나오지만은 저런 사람이 경기지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내가 강진서에 7시 5시부터 일어나서 왔습니다. 그런데 꼭 만들도록 합시다. 알았죠? 예,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겠다. 질문하라고 했더니 얘기하고 얼른 가시죠. 네. 그 질문 한번 하게 해주세요. 네? 안 했으니까. 네? 다른 사람 다. 어머니 그만해. 어머니 그만해. 저기 시장님 앞으로도 거짓말 안 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잘할 자신이 있어 없어? 네, 저는 거짓말하고 얼굴 다 나와요. 아따 안 나오더만. 지난번 제가 텔레비를 보고 너무 깜짝 놀라요. 저 사람 다음에 대선 나올 사람들이 저런 기사를 써야 되나. 제가 성남시청에 전화했어요. 비서실에
당장 그만두시오. 그렇게 전화했습니다. 그래갖고 조금 있으면 끝나서 아니 오늘이라도 하지 마시오. 이런 사람입니다. 저는 문화관광 해설하면서 강진문화원 부원장을 하면서 여러 가지 그래서 촌이라 할 사람이 없을게 잘나서 한 것이 아니고 촌이라 할 사람이 없을게 아니고 나는 이재명 시장 같은 저런 마인드를 가진 남자하고 사는 당신을 생각합니다. 당했어요. 알겠습니다, 어머님. 네. 자, 저희한테 주어진 시간이 이제 다 끝났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죠. 다음 순서가 또 있죠? 다음 순서 이거. 다음 순서는 어머님 질문하셔가지고요. 제가 책 드릴게요. 네. 주진우의 이명박 추적기 저수지를 찾아라. 네. 이 앞에 있대요, 이 앞에. 어제 중요한 거니까 한 번씩. 네. 떡 떨어지는 날을 앞당기기 위해서. 네, 뭐 거의 다 왔습니다. 이명박은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 조금만 있으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박근혜를 잡은 거는 검찰이 아니었고 국정원이 아니었고 국민들이었어요. 촛불이었고요. 우리 국민들의 염원과 함성이었습니다. 저 사람을 더 이상 그 대통령의 자리에 두면 안 된다는 국민의 명령이었습니다. 이명박을 잡는 것도 국민이고 국민의 힘입니다. 마지막으로 조 의원님 한마디 해주시고요. 그리고 시장님 마무리 발언 해주십시오. 우리 이 시장님 정말 청운의 품을 꿈고 만났었는데 이래저래 한 30년 됐죠? 한 30년. 참 그래도 이렇게 소신 가지고 이상하게 변하지 않고 참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셔서 참 동기생애 한 사람으로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는 뭐 정치는 할 마음이 없었고요. 자의반 타의반으로 이제 이렇게 또 의원이라고 돼서 성남시청까지 와가지고 우리 이 시장님 옆에서 같이 마이크 잡고 앉아 있으니까 참 뿌듯하네요. 앞으로도 계속 이 시장님 열심히 하시라고 옆에서 박수 칠 거고요. 다만 한 가지 잘못하면 나도 이건 안 된다고 얘기할 거예요. 예. 우리 이 시장님 더욱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격려의 박수 한번 드립니다. 시장님. 네, 이제 마지막이니까 일어서서 하죠. 네, 이건 나중에 줄 거예요? 네, 이 책 두 분 더 나눠주시겠다고 그러고 있는데. 저 주실 거예요? 이게 저 나중에 저 말고. 어머님 좀 조용히 해주세요. 네, 방해되는 거예요. 저 말고 제 거는 다른 분 주시죠. 네. 제가 주면 또 선거법 위반이래. 그렇구나. 우리 다 두분 다 그래. 얼른 이거 마지막 던질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마지막 얘기하세요. 네, 여러분, 우주 기자님 바쁘신가 봐요. 이제 오늘 이건 이제 끝내겠지만, 제가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 자리, 이재명이 이 자리에, 그 대한민국이 오늘날 이렇게 촛불 혁명 과정을 거쳐서 정말 민주정부가 들어서고, 그리고 새로 희망을 얘기할 수 있게 된 것은 사실은 여기에 계신 분들의 몫이 컸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작은 행동을 하지만, 작은 실천을 하지만 이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거대한 역사적 변화를 만들어낸 거죠. 결국 큰 힘을 가진 사람들은 그 큰 힘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쓰지 다수의 약자들, 다수의 민중들을 위해 쓰지 않습니다. 결국 세상을 바꾸는, 진짜 제대로 세상을 바꾸는 것은 우리 다수 국민의 작은 행동이죠. 작은 참여, 작은 관심입니다. 앞으로도 저는 우리 내부의 작은 차이를 넘어서서 우리가 그야말로 넘어가야 될 거대한 저 벽을 함께 손잡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사실 우리 아까 우리 조홍천 의원께서 가슴 아프게 생각하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경선 이전에 이 말씀 하나 좀 저희 드리도록 할게요. 한때 당대표를 나가느니 마느니 이런 논란이 있을 때 사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저한테 부탁했죠. 권고를 했죠. 부탁이거든요. 당대표나 이런 것보다는
경선을 나와서 함께 얘기를 경선을 해주는 게 훨씬 더 큰 기여가 될 것 같다고 얘기하셔서 제가 거기 따랐죠. 그리고 경선에 참여해서는 역시 제가 맡은 역할이 왼쪽입니다. 왼쪽. 그래서 제가 가진 것보다 오히려 어쩌면 조금 더 왼쪽으로 조금 더 큰 목소리로 왼쪽 역할을 했죠. 그래서 판을 키웠던 거예요. 거기서 저 박헌듯이 제끼고 우리가 이기는 것만이 유일한 선이다 라고 생각해서 죽이자 이렇게 해서 경쟁한 건 아니죠. 경쟁은 경쟁일 뿐이고 우리의 본선 경쟁력, 진짜 전쟁에 더 쉽게 이길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역할을 나눈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우리는 그렇게 노력했어요. 그 당연히 우리가 동지로 해야 될 도리라고 하는 거죠. 또 경선이 끝난 다음에는 또 이런 일도 있었죠. 잠깐 이렇게 지지율 격차가 줄어들 때 저는 실제로 제 안에 있습니다만 미리 다 상의했어요. 사퇴한다. 사퇴하기로 할 결정했어요. 왜냐하면 계속 줄어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이제 참모들한테도 다 통지해서 제가 사퇴하는 걸로. 그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사퇴하기로 결정을 했고 또 통보했죠. 우리 캠프에. 언제든지 요청하면 즉시 사퇴하고 지원 나갑니다. 그런데 그 한 2, 3일 사이에 다시 또 좀 상황이 좋아지면서 사퇴할 필요는 없었습니다만 좋아졌죠. 다시 벌어지다 다시 붙다가 다시 벌어졌으니까. 그래서 저희는 다행히 사퇴 안 하고 지금도 이제 월급 받고 시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아내는 광주로 열심히 밥을 풀어 다녔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의 팀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하나의 팀이죠. 지금 우리한테 주어진 과제가 또 있어요. 문재인 정부가 승리했지만 다음 거 남아있는 과제는 성공하는 겁니다. 성공해야 돼요. 문재인 정부가 실패하면 우리 모두가 나락으로 떨어질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암울해집니다. 다시 박근혜 이명박의 세계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그런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 모두가 문재인 정부의 승리를 위해서 열심히 함께 해야 되는 이유죠. 그리고 더 큰 목표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임기는 또 제한되어 있어요.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음 정권 재창출을 통해서 이 나라가 그야말로 제대로 된 더 나은 길이 무엇이냐를 가지고 논쟁할 수 있는 사회로 가야지 지금까지처럼 제거해야 될 악과 싸우는 상태, 다시 그 상태가 되면 안 되는 거죠. 다시 우리는 적폐를 청산하고 공정한 국가를 만드는 과제를 넘어서 그야말로 희망과 꿈이 있는 미래를 향해서 갈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그 길로 가기 위해서는 문재인 정부가 반드시 승리해야 되고 전 정권 재창출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 길에 우리 여러분이 함께 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 모두가 함께 가면 좋겠습니다. 작은 차이를 이겨내야 돼요. 우리가 모든 일에는, 특히 정치적인 일에는 경중과 선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경중. 중요한 무거운 일을 먼저 해야죠. 그 다음에 선후를 가려야 됩니다. 해야 될 일은 무궁무진해요. 작은 우리 내부의 차이들에 천착해서 그걸 물어뜯어서 그걸 고치려고 끝없이 거기에 집착하면 결국 우리 내부 분열이 생깁니다. 작은 잘못이라고 해서 넘어가자, 덮어주자라는 뜻이 아닙니다. 거기에 매달려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우리 동지들, 우리 한 팀, 우리 식구들끼리 이해하고 용서하고 예의를 갖추고 존중하고 작은 차이를 넘어서 대동단결해서 우리의 모든 사람이 꿈꾸는 새로운 세상을 향해서 함께 갑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체인카페 행사할게요. 감사합니다. 국정원과 검찰이 제자리에 돌아오고 그리고 우병우가 숨쉬지 못하는 그날을 위해서 조응천 의원한테 박수. 그리고 덕분 꿈을 꾸신 이재명 시장님의 박수로 오늘 자리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나머지 행사 조금 남아있고 인증샷도 다 해야 되니까 제가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